안녕하세요. 9장 1절 보이드 포인트에 대한 강의입니다. 첫 번째로 보이드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보이드 포인트를 사용해서 메모리를 접근하는데 한 번은 형변환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 또 한 번은 대입을 통해서 메모리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네, 보이드 포인트라는 것은 포인터는 포인트인데 보이드 자료형 포인터라는 뜻이죠. 포인터가 뭐 하는 거죠? 네,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를 만들어내는 C 언어의 무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드 포인터는 어떤 주소를 담는 포인터일까요? 저희가 우선 요걸 이야기하기 전에 항상 이와 같이 해왔습니다. int형 n이라는 변수가 있었고 이 n의 주소를 담기 위한 포인터를 만들려면 이 p라는 포인터는 int형 asterisk 형식 포인터로 곧 int형의 주소를 담기 위해서는 int형 포인터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더블형 d라는 변수가 있고 이 d의 주소를 담기 위한 포인터 p는 더블형 저희가 포인터 p를 만들어 가지고 더블형 d의 주소를 담기 위한 포인터는 더블형 에스테리크 형식의 포인터를 만들어 가지고 담아왔었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저희가 보이드 포인트는 그러면 보이드형의 주소를 담는 포인터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아닙니다. 보이드형이라는 자료 형식이 있나요? 없죠. 자,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자료 형식이라는 건 그 메모리 공간의 성질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어떤 연산이 가능하냐를 나타내는 변수에 대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nt형 n이 있으면 그리고 더블형 d가 있으면 5.5 이거는 정수형 연산이 가능한 정수형이라는 성질을 갖는 메모리다 라는 의미고, 얘가 int형이라면 얘는 실수형 연산이 가능한 실수형 성질을 갖는 메모리라는 의미의 자료 형식이 되겠습니다. 더블형. 자, 그렇다면 보이드형이라는 자료 형식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드형이라는 자료 형식은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이드형 포인터인 에스테리크 형식의 보이드형 에스테리크 형식의 자료 형식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보이드 형식을 어떨 때 써왔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함수의 리턴 타입이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왔고요. 또 여기에 지금 누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보이드가 생략되어 있는 걸로써 매개 변수 리스트를 갖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매개 변수 리스트가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이 두 곳에 지금까지 써왔어요. 보이드를. 그런데 이제 한 곳이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바로 뭐죠? 이렇게 자료 형식, 보이드라는 자료 형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죠. 어떤 연산이 정의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드형 자료 형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 한 곳. 첫 번째 리턴 타입에 보이드를 쓸 수 있고, 두 번째 매개 변수 리스트에 보이드를 쓸 수 있고, 세 번째로 바로 포인터를 만들어낼 때, 세 번째가 뭐라고요? 포인터를 만들어낼 때 보이드형 포인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int형의 주소를 가리키려면 int형 포인터가 필요하고 더블형 주소를 가리키려면 더블형 포인터가 필요한데요. 그럼 보이드형이라는 자료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떨 때 그러면 보이드 포인터를 사용하냐? 바로 주소는 주소를 저장하는데 어떤 자료형인지 상관없이 어떤 자료형이든지 무관하게 그 주소의 내용을 보관하고자 할 때 바로 보이드 포인터를 사용합니다. 자, 한마디로 저희가 보이드 포인터는 어떤 K라는 자료 형식의 주소도 담을 수 있고 B라는 자료 형식의 주소를 담을 수 있고 T라는 주소의 자료 형식의 주소를 담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 형식이든지 상관없이 주소들을 모두 다 보관할 수 있는 포인터가 바로 보이드 형식의 포인터입니다. 한마디로 자료가 결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자료형에 관계없이 주소를 담는 포인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이드 포인터가 필요할까요? 네.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객체지향 언어 같은 경우 특히 추상화를 통해서 혹은 상속을 통해서 혹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네, 자료 형식을 여러 자료 형식이 있었을 때 이런 여러 자료 형식의 이 내용을 하나의 타입으로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타입이 있고 자료 형식이 있고 B라는 자료 형식이 있고 C라는 D라는 자료 형식이 있었을 때 이런 애들을 모두 다 어떤 특정 T라는 형식의 타입으로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메커니즘,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다른 언어에는. 그런데 C 언어에는 이런 개념이 없고 어떤 자료형이든지 상관없이 A라는 자료형, B라는 자료형, C라는 자료형, D라는 자료형을 한꺼번에 하나의 타입으로 다룰 수 있는 타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C 언어에서는 어떻게 하냐? 바로 A라는 타입도, B라는 타입도, C라는 타입도, D라는 타입도 모두 다 한꺼번에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보이드형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예로 저희가 유닛,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시죠? 게임 많이 하시는데 게임에 어떤 유닛 객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닛이라는 개념을 다루고자 해요. 그런데 만약 유닛이 A라는 유닛이 있고 B라는 유닛이 있고 C라는 유닛, D라는 유닛이 모두 다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A라는 유닛을 다루기 위해서 여러 개를 보관하고자 하면 저희가 직관적으로 배열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A를 다루는 유닛 타입의 배열을 10개 만들면 이 A라는 타입의 유닛을 10개까지 저장을 할 수 있겠죠. 또한 B라는 유닛을 보관하기 위한 메모리를 여러 개 만들고 싶으면 B라는 타입의 유닛을 보관할 수 있는 배열을 10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A라는 유닛도 B라는 유닛도 한꺼번에 보관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A라는 유닛이나 B라는 유닛을 한꺼번에 다루고자 하는 타입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C 언어는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A 타입도 B 타입도 모두 다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자료 형식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런 메모리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런 타입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때 C 언어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보이드형 포인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공부하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보이드형 포인터로 만들어서 얘는 이제 어떤 메모리의 자료 주소든지 보관할 수 있는 10개의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포인터는 포인터인데 보이드형 포인터니까 이제 주소를 담을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10개가 만들어진 거죠. 한마디로 이 10개의 메모리 공간에는 A라는 어떤 데이터의 타입의 유닛, A라는 유닛의 주소도 보관할 수 있고 B라는 유닛의 주소도 보관할 수 있고, 혹은 다음에 만들어질 유닛의 C라는 D라는 유닛의 주소도 얼마든지 보관이 돼서 이 보이드 포인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 A, B, C, D 어떤 유닛 타입이든지 모두 다 한꺼번에 다룰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프로그래머를 많이 해보지 않는다면 이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보이드 포인터의 사용 방법과 개념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뒤쪽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실제 보이드 포인터에 대한 예제를 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메인 함수에 C라는 차형 메모리를 하나 만들고 A 값을 초기화했네요.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C라는 메모리를 만들고 A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N이라는 메모리를 만들고 1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N이라는 메모리를 만들고 10으로 초기화를 했죠. 자, 그렇다면 C에는 A 값이, N에는 10값이 저장되어 있고, 얘는 타입으로 int 타입이고, 얘는 타입으로 차형 타입이 되겠네요. 네, 이때 이렇게 보이드 포인터를 만든 겁니다. VP는 포인터 변수로서 이렇게 포인터 변수, 모든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저장하기 때문에 몇 바이트? 4바이트짜리 메모리가 되겠네요. 네, 4바이트짜리 메모리를 만들어 놓고, 보이드 포인터, 얘의 타입은 뭐라고요? 보이드형 애스트리크 타입. 자, 보이드형 애스트리크 타입. VP를 뭐라고 부른다? 보이드형 애스트리크 타입
포인터 VP, 보이드형 포인터 VP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VP에는 어떤 주소라고 한다면 어떤 주소든지 상관없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인트형 포인터라면 인트 주소만 보관할 수 있고, 차형 포인터라면 차형 주소만 보관할 수 있지만, 이 보이드 포인터는 이제부터 어떤 주소든지 보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해본 게 뭐냐면 C의 주소를 보관한 거예요. 네, C의 주소. 여기 C의 주소. 한마디로 C의 메모리의 시작 주소인 7C를 보관을 했다라는 거죠. 네, 어떤 주소든지 보관할 수 있는 포인터가 보이드 포인터니까 VP에서 보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소를 출력을 해봤더니 당연히 출력이 됐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VP에다가 N의 주소를 보관한 거예요. 이제는 7, 8의 주소, 네, 인트형의 주소도 얼마든지 보이드 포인트에는 보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관을 한 다음에 출력을 했더니 이 7, 8이라는 주소가 출력이 되더라, 이런 내용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보이드 포인터 VP는 지금 현재 이 그림으로 말하면 C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VP는 어떤 주소나요? 12FF7C가 되겠죠. 네. 그런데 모든 주소에는 에스테리크 연산자를 붙일 수 있잖아요. 그쵸? 주소에는 에스테리크 연산자를 붙일 수 있다고 저희가 배웠는데, 이 에스테리크 연산자를 붙이면 뭐가 되나요? 메모리의 이름이 되죠. 그래서 C의 메모리의 이름이 되겠네요. VP 에스테리크 맞습니까? 네, 아닙니다. 정말 주의할 점이에요. 보이드 포인터 VP는 얘는 앞에 에스테리크 연산자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VP는 보이드형 포인터죠. 보이드형 에스테리크 형식. 한마디로 VP는 보이드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에스테리크를 붙이면 뭐가 된다는 소리냐면 보이드 형식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보이드 형식은 존재하지 않죠. 이런 연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이상한가요? 네,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VP라는 게 지금 12FF7C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 12FF7C를 가지고 에스테리크 연산자를 붙이면 이 연산은 에러입니다. 이게 보이드 포인터의 핵심인데요. 메모리에 주소를 담을 수는 있지만 이 주소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참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 없을까요? 다시 강조하지만 VP는 형식이 보이드형 에스테리크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드형 에스테리크 형식. 이런 보이드형 에스테리크 형식에 에스테리크 연산자를 붙인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면, 여기가 주소고 여기에 어떤 자료형이 담겨 있는데 이 주소가 T형 에스테리크 형식이라면 이 메모리에 에스테리크 연산자를 붙이면 T형식이 되었죠. 네, 무슨 말이냐면 보이드형 에스테리크 형식이 보이드형 에스테리크 형식이 이 메모리의 시작 주소라면 에스테리크 연산자를 붙이면 에스테리크 연산자를 붙여서 메모리의 주소를 접근하게 되면 얘가 보이드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보이드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주소를 보관해서 이렇게 메모리를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소를 보관하는 의미가 없겠죠. 이 주소를 보관하는 이유는 이 메모리를 참조하기 위해서고, 이 주소를 보관하는 이유는 이 메모리를 참조하기 위해서거든요. 한마디로 주소만 보관하고 이 메모리를 참조할 수 없다라고 하면 주소를 보관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의 어떤 문법이 제공이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형식 변환을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대입을 사용하는 겁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고 가면, 보이드 포인터로 이 주소를 갖고는 있지만 이 주소를 차형 에스테리크 형식으로,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네요. 차형 에스테리크 형식 포인터로 형식 변환하지 않으면 절대 이 C라는 1바이트짜리 메모리를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보이드 포인터가 인트형 메모리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 주소가 보이드형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이 주소에는 인트형 에스테리크 형식 주소로 변환해 주지 않는 한 절대 이 메모리를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건 단지 보이드 포인터의 주소일 뿐이고 이 보이드 포인터의 주소일 뿐이니까 여기에는 메모리를 참조할 수 있는 성질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네.
메모리를 참조할 수 있는 성질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 주소로는 알고는 있지만 이 메모리를 차형으로 참조해야 될지 더블형으로 참조해야 될지 인트형으로 참조해야 될지 모르는 자료 형식이 바로 보이드형 포인터입니다. 다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트형의 주소를 담고는 있지만 이 보이드 포인터 입장에서는 이 12FF78이 인트형 주소인지 차형 주소인지 더블형 주소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단지 주소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주소로는 메모리를 참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이 VP라는 포인터 변수가 차형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는 주소라면 이제 그 주소를 명시적으로 형식 변환하는 거죠. 너가 가지고 있는 주소는 차형 주소야 라는 걸 명확하게 형식 변환으로 알려주고 메모리를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이 메모리는 차형 메모리의 이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VP가 만약 인트형 주소라면 인트형 주소야 라는 걸 명확하게 형식 변환을 해서 알려주고 이제부터 얘는 인트형 주소가 됐기 때문에 애스리크 연산자를 붙여서 인트형 메모리를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만약 VP는 단지 아직까지는 어떤 자료형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주소다라는 거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붙여서 인트형 주소야 라는 형식 변환을 통해서 너무 알아보기 힘드니까 인트형 애스리크 VP에다가 이렇게 형식 변환을 해서 얘는 인트형 주소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고 애스리크 연산자를 붙이면 이 메모리의 이름이 되겠죠. 이 애스리크 연산자를 붙이면 이 메모리의 이름이 돼서 인트형 메모리가 된다라는 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VP는 단지 주소일 뿐이지 이 주소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는 너가 가리키고 있는 이 메모리는 차형 메모리야 라는 걸 알려주는 차형 주소로의 형식 변환을 통해서 차형 포인터로의 형식 변환을 통해서 애스리크 연산자를 붙여주면 드디어 차형 메모리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제가 바로 그런 예제입니다. 이 주소를 담고 이 메모리를 참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VP를 차형 주소로 형식 변환한 후에 애스리크 연산자를 붙여서 차형 메모리가 된다라는 거. VP가 n의 주소, 인트형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경우에는 인트형 주소로 형식 변환한 후에 애스리크 연산자를 붙여서 인트형 메모리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이거는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VP가 누구의 주소를 담고 있냐면요. n의 주소를 담고 있어요. n의 주소.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VP라는 포인터가 n이라는 10이라는 정수형 메모리를 이렇게 가리키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죠. 그 다음에 np라는 인트형 포인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트형 포인터. 그럼 인트형 포인터를 여기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인트형 포인터는 만들어졌고 얘는 보이드형 포인터고 얘는 인트형 포인터고. 자, 인트형 포인터에다가 VP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두 개는 포인터니까 모두 다 4바이트짜리 주소를 담는 메모리겠죠. 하지만 성질은 다르죠. 얘는 보이드형 포인터로서 아직 나는 다 주소라는 것밖에 모르지 어떤 주소라는 걸 모른다라는 뜻이고, 이건 인트형 포인터라서 여기에다가는 정수형 주소를 담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한 메모리가 되겠죠. 이때 이 보이드형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얘도 포인트 변수니까 담는 거예요. 여기다가 담으면 12FF7C가 복사돼서 12FF7C가 담기겠죠. 그래서 VP에 있는 주소를 NP에 담는 겁니다. 담을 때는 명시적으로 형식 변환을 해서 담는 건데, 만약에 형식 변환을 하지 않으면 이건 워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건 인트형 주소야 라고. 왜냐하면 이 두 개는 형식이 다르잖아요. NP와 VP는 모두 다 동일한 포인터지만 얘는 인트형 포인터, 얘는 보이드 포인터니까 얘를 인트형 포인터로 형식 변환해서 동일한 형식으로 맞춰준 후에 담는 거죠. 어찌됐건
12ff7c를 이렇게 MP에다가 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담고 난 후에는 조금 전에 가지고 있는 VP의 주소가 곧 이제 MP에 담겼으니까 얼마든지 MP를 이용해서 이 메모리를 접근할 수 있겠죠. N이라는 메모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접근할 수 있고요. asterisk MP 해서 접근할 수 있고요. 또 N이라는 메모리는 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VP 가지고 asterisk 붙여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까요? 네, 안 되죠. VP는 보이드형 포인터로서 아직 어떤 주소인지를 모르니까 앞에다가 이건 인트형 주소야 라는 걸 명확히 밝힌 후에 asterisk 연산자를 붙여서 n의 메모리를 접근할 수 있다 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이드 포인터를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